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환경과 에너지의 두 번째 단어인 에너지 전환과 활용에 대한 복습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아무래도 발전과 에너지 원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발전이 이러한 원리, 그리고 그 발전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화력 발전, 핵 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만드는 방법인 바로 전자기유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전자기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화력 발전이니 핵 발전이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발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핵심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랑 같이 한번, 발전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전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드는 것에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던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없던 에너지가 아니고 있던 에너지인데, 다만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를 자연적으로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에너지에서부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 전자기 유도인데,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내용이자 사실 거의 알파이죠 오메가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전자기 유도는 어쨌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했더니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에서 바꿔서 만들어줍니다. 자, 어떤 에너지를 바꾸는 거 했더니 바로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장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에너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움직이는 물체.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이름만 보더라도 전자기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기를 자기장으로 유도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기 유도는. 자, 다시 전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느냐? 자기장을 통해서 유도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느냐? 바로 요 사이에 자기장의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장으로 변화를 주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이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자, 재료가 두 가지인데, 먼저 우리가 어쨌든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죠?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물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거는 아무래도 자석이죠. 그쵸? 자석. 그래서 자석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기가 통하려면 여러분들 당연히 전선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전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선이 필요한데, 이 전선을 우리가 그냥 한 줄기짜리 전선을 놓아도 되겠습니다만, 이 전선이 많이 뭉쳐져 있을수록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뭉쳐 놓은 코일을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석하고 코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기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장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에 대해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 그림을 잠깐 띄워보도록 하죠. 네, 여기 있네요. 자,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많이 보니까 이 형태로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를 제가 준비를 해놓고서는 이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자, 그러고선 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를 얘가 금속 물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금속 물질. 자, 이 금속 물질이 자석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가 가까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쵸? 그랬다가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갑자기 척 하고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쵸? 어느 정도 오다가 이렇게 탁 달라붙고 뭐 멀리 있을 때는 안 달라붙다가 어느 정도 가까이 오게 하면 탁 달라붙고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 물체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자석이라고 하는 애가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이만큼 영역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보통 자기장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장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은 우리가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자석이 끌어당기는 게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렇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이는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회색깔의 화살표로 우리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그 영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미치는 모양을 우리가 N극이랑 N극에서 뻗어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보통 우리가 과학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알아보기 쉬우라고 제가 따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물체는 바로 여기 있는 자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석이 필요하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할 때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선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통 구리인데요. 구리선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쫙 감아놓은 거를 우리가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용수철 또는 스프링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감아 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코일이라고 부른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재료에서 우리가 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이 자석을 가지고선 어떻게 해서 전기를 만드느냐 했더니 자, 지금부터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자, 전자기유도의 핵심 과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일이랑 자석을 준비를 한 다음에 핵심은 이거예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거. 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면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유도의 과정은 어디를 통과하는 거냐? 반드시 코일을 통과해야 돼요. 코일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변화해야 돼요.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자석이랑 코일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석의 힘이 코일에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해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변할 리가 없죠. 코일 쪽에. 코일은 자기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안 생겨요. 또는 아무리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석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유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반드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전류가 유도가 돼요. 자, 이렇게 유도되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도 전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과정을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임의로 그 코일을 하나 좀 그려보고요. 이렇게 원통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음,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려요. 그죠? 자,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슉슉슉. 네, 자, 이렇게 감고, 음,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일을 하나를 준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준비할 건데 자석은 아까 가져온 요 자석 쓰겠습니다. 자, 요 자석을 이렇게 이제 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핵심은 이겁니다. 자, 지금 요 회색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회색 화살표. 요 회색 화살표가 그려진 영역이 자석의 힘이 맺히는 영역, 바로 이제 자기장의 영역이라고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랬을 때 얘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은 결국 요 회색 화살표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통과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통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전기 안 생겨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가까이 놓고선 이렇게 가만히 냅뒀다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도 역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요 코일 안을 보면은 자석에 이 회색깔로 되어 있는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일부가.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상태에서 지금 자석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 봤을 때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없습니다. 예,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 자석이 저기 코일에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자, 그럼 변화를 시키려면은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코일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장이 하나,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또 다섯 개, 세 개, 한 개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변해야지만 전기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입니다. N극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S극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자기장이 변하죠? 또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코일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도 돼요. 아예 자석을. 네.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려도 자기장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통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자, 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잠시만요. 자석을 조금 옮겨주고, 네. 요거, 코일의 입장에서도 코일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코일을 움직여도 똑같이 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석이 움직이냐, 코일이 움직이냐가 아니라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핵심은 변화입니다. 자기장이 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자석 또는 코일이 움직입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둘 중에 하나만 움직여도 되고요. 뭐 둘 다 같이 움직여도 되겠죠. 그래서 움직여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반드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 변화를 통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과정, 여러분들 요것이 바로 전자기 유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핵심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기장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전자기 유도의 전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변화. 그래서 이 변화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자기유도의 가장 기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예, 기본 원리는 어쨌든 그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이제 살펴볼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거예요.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기가 얼마나 강하게 흐르는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먼저 유도전류의 방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방향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쨌든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도전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유도전류의 방향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방해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누구한테서? 코일한테서요. 코일에. 네, 그래서 코일이 이렇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변화를 방해하는 형태로 자기장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방향은 사실 어느 방향인지 딱딱딱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어느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요거를 방향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방향 파악하는 법까지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일일이 나중에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코일을 미리 좀 하나 그려놨는데, 요거를 좀 4개로 좀 바꿀까 해요. 그래서 네, 4개를 좀 준비를 시켜 보겠습니다. 짠, 네, 이렇게 해서 또 4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코일을 준비를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자석을 갖고 올 건데, 자석은 아까 쓴 바로 그 자석을 또 갖고 오도록 하죠. 자, 여기 자석이 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우리가 요 4가지의 경우로 좀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경우는 뭐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 자, 지금 보시면 N극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예요. 자, 다시 N극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N극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N극이 접근을 하죠. 자, 그래서 N극이 이렇게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지금 요 코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 가닥, 그랬다가 세 가닥, 그 다음에 5가닥 이렇게 하면서 자기장이 늘어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기장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방해하는 자기장이 코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방해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요 방향에 지금 들어오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요거에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요렇게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요렇게. 오지 마 하고서 반대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요 코일에도 자석과 같이 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극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밑에다가 하나 더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튀어나가는 방향 쪽에 있는 게 N극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쵸? 나가는 쪽. 그 다음에 반대로 들어오는 쪽에는 S극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여기 위쪽은 튀어나가고 있죠? 네, 그래요. 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극은 바로 N극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코일의 위쪽에. 자, 또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N극이 다가오니까 이거를 방해하려면 이걸 밀어내야 되죠. 그래서 밀어내려면
같은 극이면 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극인 n극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요 위쪽에서는 밀어내는데 여기 이제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n극 방향이 되겠고, 반대로 그럼 이쪽은 들어오겠죠? n극이 있으면 반대는 무조건 s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극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자기장이 코일에서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저번에 살펴보셨을 텐데요. 수업 시간에. 바로 요렇게 생긴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여기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요 손가락에서, 요 엄지손가락이 똑바로 서 있는데, 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N극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감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감기는 게 바로 여러분들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n극이 위에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어때요? 지금 이렇게 감기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감기는 거. 자, 제가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기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서 이렇게 감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엄지척을 해가지고 오른손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엄지척을 딱 해가지고 N극 방향 잡고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똑같은 그림 또 하나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N극이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떠나갑니다. 네, 떠나가는 케이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떠나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N극이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있는데 이거의 개수가 5개, 3개, 1개로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는 거, 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끌어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더 만들어내게 돼요. 이렇게 자기장을 더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을 더 만들어내면은 지금 이렇게 뭐야? 저기 코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들어가는 형태는 지금 N극입니까? S극입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건 S극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S극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아래쪽은 무슨 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N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극과 S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역시 또 여기서 봤듯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을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번엔 반대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반대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반대 그림도 있었네요,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걸 가지고선 역시 흐르는 거 해보면은 이렇게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는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그쵸?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노란색으로 흐르는 방향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어때요?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랑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서로 같습니까? 서로 반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 반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석을요, 가까이 했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면은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걸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교류전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 전자기호도를 일반적으로 만드는 전기는 교류전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S극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S극으로 바꿔서 이번에는 S극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S극이 접근합니다. 자, S극이 접근하는데, S극이 접근하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죠.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은
빨려 들어가는 게 이쪽이 아니라 내 쪽으로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반대로 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위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기장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대 방향.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시 또 이쪽에 두 번째 그림하고 똑같으니까 S극, 아래쪽에는 N극이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 만들어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방금 살펴봤던 거랑 똑같은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따봉을 세워주고선 전기가 역시 똑같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먼저 전기가 흐르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역시 또 아까 살펴봤듯이, S극이 가까이 오면 얘가 오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이쪽에서 밀어내야 되잖아요? 밀어내는 건 같은 극이죠? 그래서 이쪽에 S극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싶으실 텐데, N극이 가면은, 가지마! 하고선 당겨야 되니까 반대극인 S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는 이제 S극이 가까이 오지 않고 멀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S극이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음. 자, S극이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빨아들이는 게 적어지니까 이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더 저쪽, 위쪽으로 더 자기장을 더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 S극입니까? N극입니까? 그렇죠. N극인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가는 쪽이니까 이쪽에 N극 만들어지고 반대쪽에는 S극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역시 N극 방향으로 따봉을 세워야 되니까 첫 번째 경우랑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경우랑 같으니까 이렇게 세워주고 예, 전기의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S극이 이렇게 가까이 오거나 멀어질 때도 살펴보시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향, 바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역시 또 반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N극이 가까이 오거나 S극이 멀어지면은 같은 유도전류가 방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N극이 멀어지거나 S극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렇게 역시 또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유도전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일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N극과 S극 방향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파악하느냐? 가까이 오거나 멀어질 때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한, 즉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물론 가까이 올 때 완전 반대 방향이고요. 멀어질 때는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까이 올 때는 반대로, 그렇죠? 멀어질 때는 같은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장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N극 방향, 그 다음에 유도전류 방향, 요 감는 방향이 유도전류 방향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도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방향은 방금 봤듯이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의 자기장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엄지 이렇게 이제 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유도전류가 강할 것인가? 즉, 말을 바꾸면은 전기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 것인가 해요. 자, 그러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자기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 조금 변하면 잘 만들어질까요? 많이 변하면 잘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 변화가 클수록 유도전류가 강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좀 빨리, 그러니까 속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많이 변화할수록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자석을 쓰더라도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 유도전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변화가 없다. 즉 아무리 강한 자석을 코일에다가 놓고선 가만히 냅두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변화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화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자석의 변화를 많이 시키면 되겠죠. 자기장 변화를.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건 이거죠.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움직임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속도,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속력 값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속력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예, 속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속력이 빠르면 돼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은 그만큼 사실은 강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운동 에너지의 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전기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운동 에너지를 강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자기장을 많이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0에서 10까지 변하는 자석하고 0에서 20까지 변하는 자석을 갖다 놓으면 당연히 20까지 변하는 게 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석을 강한 걸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요거는 크게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한 자석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실에서 쓰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자석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네오디뮴 자석을 쓴다거나 또는 뭐 전자석 같은 걸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자석을 같은 극끼리 겹치는 거죠. 예. 반대로 겹치면 안 돼요. 반대극끼리 겹치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극끼리 겹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개를 겹치니까 자석의 세기가 아무래도 강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특이한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은 게 가끔 시험에 나와요. 네,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빽빽하게 감는다가 아니고 많이 감는 거예요. 예, 즉 밀도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감는 양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감는 횟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우리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선생님 빽빽하게 감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빽빽하게 감으면 강하겠죠. 이렇게 감았습니다. 엄청 빽빽하죠? 대충 감았죠? 근데 이게 더 많이 감았죠.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 왜 빽빽하게가 정답이냐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감는다고 하면 딱 이렇게 제한된 공간만 두거든요. 이렇게 공간 두고서 여기에서 코일을 저기 5번 감는 거랑 이렇게 감는 거랑 이렇게 감는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이 감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부피면은 당연히 빽빽한 게 많이 감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횟수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부피가 서로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빽빽한 것보다는 많이 감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횟수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자기유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쨌든 전자기유도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안 변하면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그 방향은 방대 방향이죠. 제가 틀렸네요. 네, 방해하는 방향이죠. 방해하는 방향.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을 만들어진다면 요 방향이고 그 세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변화를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전기가 많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여러분들 전자기교도의 기본인데 여기까지 이해가 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싶으면 앞으로 가서 다시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자기유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요거를 실제로 이용해서 어떻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장치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발전기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과학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전동기랑 발전기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전동기는 모터예요. 그러니까 모터는 뭐냐면은 전기를 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반대예요. 움직이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만드는 게 전동기, 즉 모터고요. 요거는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게 발전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 변환의 과정이니까 요거를 좀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발전기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 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주로 나오는 요 발전기 원리 그림이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돌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코일을 고정시키고 자석 돌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좀 반대긴 합니다만, 여기에선 요거를 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발전소에서는 코일을 가만히 냅두고 엄청 많이 감은 코일을 바깥쪽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자석을 돌리고 있는 게 훨씬 흔하다는 거, 여러분들 요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발전기는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전자기호도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코일을 회전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코일을 회전시켜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자석을 움직였습니다만, 요 그림에서는 이제 코일을 돌립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역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역시 또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이고요. 요 과정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요게 정지된 상태로 하고 여기까지 돌린 다음에 멈춤이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요 순간을 순간 포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간 포착. 그래서 순간 포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회전하는 방향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경우를 지금부터 볼 거고, 자, 요 경우를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그렸습니다만, 2차원으로도 한번 좀 그려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밑에다가. 자, 2차원으로 그려놓고 오면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자석의 힘이 여기에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입니다. 나오는 건 항상 N극이죠? 들어가는 건 항상 S극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요렇게, 네, 요렇게, 또 요렇게 여러분들 자기장 흐르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아보기 쉽게 5개 정도 그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 요렇게 이제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또 복사를 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코일이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냐면요, 코일이 요렇게 얘랑 나란하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나란한 경우. 나란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냐? 얘를 돌렸습니다. 돌렸을 때 한 얼마나 돌렸냐? 한 요만큼 돌린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대략 한 몇 도 정도 돌렸냐면요. 한 45도 정도 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45도. 자, 이렇게 이제 돌렸을 때를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를 비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여기 왼쪽은 제가 코일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오른쪽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께가 왜 변하냐고요? 그건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서 네, 이거 교과서 다른 어느 출판사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을 참고로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도록 왼쪽은 노란색, 오른쪽은 초록색으로 좀 표시했다는 거, 네, 그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0도에서 45도까지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한 개였습니다. 회색깔 하나야.
그쵸? 그랬다가 여기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뭐야, 5개 다 됐네요? 네, 5개가 다 통과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여기에선 하나였다가 여기에선 5개로 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 했더니 바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늘어났죠. 요거를 옆쪽에다가 쓸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색깔도 그냥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첫 번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같은 말로 바꿔주면은요, 바로 이거를 같은 말로 하면은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자기장 2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 자, 이 말을 바꿔주면은요, 우리가 지금 그림을 살펴보시면 그림엔 이미 자기장이 5개가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게 요 상태에선 하나였다가 여기에선 5개로 변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도 증가를 한 겁니다. 어쨌든 증가예요, 증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누구한테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코일에서요. 코일에서. 그래서 코일에서는 이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늘어나니까 반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누구 입장에서요? 코일 입장에서요. 자,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보세요.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왼쪽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자, 왼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지금 나가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쪽인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무슨 극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N극이 만들어지죠. 그럼 오른쪽은요? S극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장의 N극과 S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제 얼굴을 거의 가렸네요. 제 얼굴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방향은 당연히 여러분들 좀 따질 수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따지느냐? 자,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도 살펴봤던 바로 그 그림 다시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극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N극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나와라.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N극이 이쪽 방향에 잡히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감는 형태가 됩니다. 감는 형태. 그쵸? 자, 감는 형태로 이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감으면, 네, 엄지손가락 끝을 따라가면, 요렇게 되겠죠. 우선, 요렇게 이제 감아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앞에서, 요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감아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서 요렇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그릴게요. 아유, 이거 너무 두껍네요, 그죠? 네, 중간 두께로 그려주면은 여기서 요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네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유도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아주니까 감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고요. 이러면 여기서도 방향을 그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이렇게 이제 증가 또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늘어나는 거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형태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일이 흐른다. 과정은 똑같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과정 자체는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경우를 보면은 여기를 0도, 아까 그 자기장하고 코일하고 방향이 이제 각도가 45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90도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5도 더 돌려서 135도까지 한번 네 가지 경우를 좀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 잘 보시면 요 노란색이 왼쪽에 있어요, 지금. 왼쪽 그랬다가 완전 위쪽으로 돼 있다가 135도로 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럼 어때요? 지금 90도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바뀌고, 오른쪽에 있던 초록색은 왼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90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0도가 기점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90도를 기점으로 하나 표시를 해 놓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90도를 기점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0도에서 45도, 45도에서 90도로 가게 되면은요, 이 지역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첫 번째, 자기장을 통과하는 코일의 양이 많아집니다. 예,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져요. 아유, 말을 제가 자꾸 헷갈리게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똑바로 써볼게요. 자,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0도에서 90도까지는. 그래서 증가를 하고 이걸 같은 말로 바꾸면은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 증가를 막기 위한 형태로 여러분들 자기장이 코일에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방향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요렇게 N극, 요렇게 S극이면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를 하니까 반대로 우리가 왼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놓고 잘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요런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쪽에 N극,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S극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거를 바탕으로 바로 자기장이 저기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90도까지는 그랬는데 135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90도가 아무래도 지금 그림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도가 이렇게 자기장으로 갈 때 코일이 완전 수직으로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가 이 증가의 끝인 거예요. 끝. 그래서 이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쵸? 최대죠? 그랬다가 그럼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코일의 면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도 당연히 감소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감소를 해요. 그러면 역시 또 그거를 코일은 좋아해야 돼요? 방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역시 또 코일은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또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제 얼굴 때문에 제 얼굴 없애야 되나?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더 줘야 되겠죠. 줄어드니까 이거 줄어들면 안 돼. 그러면서 요거를 방해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역시 또 방금 옆에서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삭제하면 안 되죠, 그죠? 저는 복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복사를 해보면 이번에는 요런 케이스가 되죠. 네, 요런 케이스가 되니까 요번에는 요 오른쪽에 N극이 만들어지고요. 왼쪽에 S극이 만들어지게 되는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석 전기가 흐르는 것도 역시 요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흐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유도전류는 이렇게 감아서 흐르고 여기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감아서 흐르죠? 그래서 그 흐르는 방향을 여기다 표시를 가볍게 해보면 아까도 봤듯이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여기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135도에서 어떻습니까? 반대로 나오게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전기가 흐르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기가 흐르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지금 보세요. 노란색은 지금 처음에 요 안쪽으로 들어갔었어요. 0도에서 90도까지 갈 때는. 그랬다가 90도에서 135도로 가면 어떻습니까? 노란색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형태죠. 비교해 보세요. 둘이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가 된 것도 보이시죠? 초록색 부분도 볼까요? 초록색이 0도에서 90도까지는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는 거 보이시죠? 역시 또 초록색도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90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때요? 90도를 기점으로 바뀌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다가 순간 멈췄다가 오른쪽으로 가죠. 순간 멈췄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순간적으로 자기장 변화가 없어져서 전기가 안 흐릅니다. 이때 잠깐, 네, 그래서 잠깐 안 흐른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전구가 여기만 잠깐 안 들어오는 건데, 물론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알아채기는 어려워요. 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 꺼졌다가 다시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찰나를 혹시나 뭐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걸로 잠깐 찍었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교류 전기를 바로 이런 발전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N극, S극으로 따지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죠. 많아지면은 반대로 그려주면 되고요. 적어지면 같은 방향으로 그려놓고 N극, S극 따지면 되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와 발전기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셨으면은 혹시나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그 코일이나 또는 이제 자석 같은 거를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그 회전할 때 나오는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발전기에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발전기에서 어떻게 회전을 시킬 건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의 원리는, 어, 발전소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돌리느냐 했더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전기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거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전기에 예, 자석이 회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석이 회전을 해서 그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일의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까는 그 코일 돌리는 걸 얘기했지만 실제 발전소에서는 자석 돌리는 거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회전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어떻게 시키는가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터빈을 회전을 시켜서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요 터빈인데요. 어쨌든 이 터빈이라고 하는 장치를 회전시키고 이거 약간 날개처럼 생겼어요.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날개 같은 원리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자석이 회전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살펴봤을 때 이 회전하는 것은 무슨 에너지겠습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그러면 요 운동 에너지로 요 자석에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 뒤에 다음 강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양광만큼은 이거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태양광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강좌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발전 방식에 대해서 볼 건데 다 똑같이 어쨌든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터빈이 아닌 다른 이름을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 돌려요. 그래서 다 회전을 시키는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발전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바로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인데 오늘은 먼저 그거에 대해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화력 발전과 우리가 핵 발전의 발전 원리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원리. 자, 화력 발전은 어떤가 했더니 화력 발전은 일단 재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이용을 합니다. 자,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건 저번 강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석탄,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나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곳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이 절대적이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화석 연료를 뭘 하느냐? 이거를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연소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소를 시키면 이 연소를 됨으로 인해서 연소를 시키면 뜨거운 열이 나오겠죠. 그 열 에너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로 여기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요. 네. 그래서 물을 끓이게 되고요. 이 물을 끓인 다음에 이 끓인 물로 끓이면 수증기가 되겠죠?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터빈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터빈을 회전하면 자석이 움직이고 그걸로 유도전류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석연료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화석연료는 그 물질들끼리 서로 결합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래서 요 화학 에너지에서 뭘로 바뀌게 되느냐? 연소를 하면 열이 나오죠? 이 열은 바로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면 이 수증기가 굉장히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총 4번 바뀌는 거예요. 맞나? 3번 바꿉니다. 3번.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한 번, 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한 번,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3번.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 바꿔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강좌에서 한 번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바뀌면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방식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핵발전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핵발전. 우리가 핵발전은 다른 말로 원자력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원자력 발전이 조금 더 익숙하겠습니다만 교과서 같은 데서 다 핵발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발전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핵발전은 먼저 우리가 이제 핵연료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요. 자, 그래서 핵연료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핵연료에는 뭐가 있는고라고 했더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우라늄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플루토늄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우라늄만 쓰기 때문에 우라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연료를 바로 여기서는 핵심은 핵분열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핵분열 반응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태양에서는 핵융합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가벼운 걸 무거운 걸로 바꾸는 그 반대가 바로 핵분열입니다. 무거운 걸 가벼운 걸로 바꾸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하고는 좀 다른 반응이라는 거 여러분들 먼저 좀 체크를 해두시고 이 핵분열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핵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게 되느냐? 이 과정에서 바로 방사성 폐기물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좋지는 않죠. 네,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방사성 폐기물과 함께 바로 열을 발생해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만 다를 뿐 여기부터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열을 끓이냐, 여기서 나오는 열로 끓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 돌립니다.
네. 그래서 원리는 똑같고요. 다만 이제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얘는 핵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핵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핵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고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바꿉니다. 역시 또 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효율이 뭐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 원리는 이렇게 해서 열에너지 만들어서 터빈 돌리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따른 이제 각각의 발전 방식에 이제 장단점이 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있고요. 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장단점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장점으로는 뭐냐? 이 에너지원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싶으실 텐데,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낮이고, 밤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고위도고, 저위도고, 어디서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낮에나 밤에나 언제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바로 안정성. 또, 그 다음에 전기를 적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력 수요가 좀 적다, 그러면 발전량을 조금 낮출 수 있고, 또는 전기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발전량을 조금씩 올려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 이 핵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단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단점은 일단 매장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화석연료와 핵연료가 무제한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 문제는 바로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해 드린 거죠. 화력 발전은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있고, 핵 발전은 방사성 폐기물, 즉 방사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문제가 있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각각의 문제가 되는데, CO2는 지금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아주 큰 요인이 되고요.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피해, 또 그 지역을 뭐 몇십 년 동안 못 쓰거나 뭐 몇백 년 동안 못 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각각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장점을 좀 살펴보면은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설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기간도 짧아요. 이게 이제 화력 발전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핵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적은 양의 연료로도 대량의 전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은 연료로 네,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여러분들 요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죠. 제가 얼굴이 가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점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는 각각 따로 있지 않고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핵발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왜냐면 CO2를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사실은 핵발전이 그 지구 온난화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화력 발전하고 핵 발전은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또 이제 책이나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원이 바로 이제 발전에 대한 단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전은 태양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석이나 코일을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그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에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전자기유도라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전자기유도는 코일이 있으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자기장의 변화를 코일이 받게 되면 코일 입장에선 이 변화를 방해하는 형태로 코일의 자체적인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자기장을 만들면 이렇게 오른손을 준비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코일의 N극 방향,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서 그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전기가 흐를 때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느냐? 자기장의 변화를 많이 일으키거나 또는 우리가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역시 또 이제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변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태양 에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전부 다 에너지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전환을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이번 시간도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